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은 영어 원서 4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4권 모두 아동 청소년 소설이고요. 읽기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서 페이지 술술 넘어갔던 책들이에요. 그럼 4권 중 가장 얇은 책부터 점점 두꺼워지는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요. 어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힐링 그림책이에요. 아네테 멜레스의 The Kiosk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키오스크예요.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일러스트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한 장만 넘겨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잠시 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페이지 표시가 없는데 약 35페이지 정도이고요.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올가는 소형 매점, 키오스크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팔고 있는데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와서 이제는 키오스크가 올가의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올가는 밖으로 나올 수 없고 키오스크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데요. 가끔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는 여행 잡지를 읽으며 잠들곤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올가는 과자를 훔치는 아이들을 잡으려다 키오스크와 함께 넘어져요. 이후 올가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미스테리 판타지 소설인데요. 재밌어서 술술 잘 읽혔던 책이에요. 윌로 데이비스 로버츠의 The Girl with the Silver Eyes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는 없는 것 같아요. 분량은 총 181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4, 5학년 수준입니다. 케이티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할머니와 살다가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엄마와 살게 되었어요. 케이티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는데요. 눈동자 색이 은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하고 멀리해요. 그런데 사실 케이티는 눈 색깔뿐 아니라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염동력이 있어요. 하지만 남들과 다른 점은 감추는 게 좋다는 걸 아주 어려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엄마에게까지도 이 능력을 감추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늘 케이티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케이티는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의 대화를 엿듣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엄마는 케이티를 임신하기 전에 한 제약회사의 진통제 생산 라인에서 일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를 포함해서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4명의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출산 휴가를 받았는데 그 사이 그 진통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생산이 중지됐고 그 바람에 4명 모두 출산 후 회사에 복직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사실이 케이티의 특이점과 연관이 있을까요? 10년 전 9월에 태어난 아이 4명. 혹시 모두 어떤 특이점이 있을지 케이티는 이 아이들을 찾기로 합니다. 다음은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엘 프랭크 바움의 The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아직도 만화 영화 주제곡도 기억이 나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잊었던 부분도 많고 어려서 읽을 때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꼭 다시 읽어보시기를 강추! 분량은 총 198페이지입니다.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6, 7학년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의 체감 난이도는 이보다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캔자스 농장에 사는 도로시는 어느 날 불어온 회오리 바람에 강아지 토토와 함께 집채로 날아가요. 그리고 신비한 나라 오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이 추락할 때 사악한 마녀 위로 떨어져서 마녀가 도로시네 집에 깔려 사망해요. 오즈에서 도로시는
순식간에 사악한 마녀를 무찌른 영웅이 되지만 도로시의 소원은 캔자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방법을 얻기 위해 오즈 최고의 마법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 많은 사자를 만나 함께 가요. 이들은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는데요. 심장을 갖는 게 소원인 양철나무꾼은 걸을 때 작은 풍뎅이나 개미 등을 밟을까봐 바닥을 보며 극도로 조심하면서 걸어요. 심장을 가진 너희 사람들은 말이야. 그가 말했다.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심장이 없으니 매우 조심해야 해. 오즈가 심장을 주면 물론 나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다음 소개할 책은 오랜만에 재미있는 판타지 어드벤처 소설을 만났어요. 바비 피어스의 William Wenton and the Impossible Puzzle 입니다. 바비 피어스는 노르웨이 작가여서 원작은 노르웨이어로 쓰여졌고요. 이 책은 영어 번역서예요.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윌리엄 웬튼 1, 루리디움 도둑이에요. 이 작가는 노르웨이 최고의 인기 아동소설 작가이고요. 스니퍼란 영화로 2006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감독이기도 해요. 이 책은 노르웨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어린이 도서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윌리엄 웬튼은 시리즈로 3권이 나와 있는데 해리포터처럼 권마다 이야기가 독립적이에요. 이 책의 분량은 총 258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입니다. 8년 전 세계 최고의 암호학자인 할아버지가 실종된 후 윌리엄네 가족은 영국에서 노르웨이로 이사와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고 있어요. 윌리엄은 할아버지를 닮아 암호 해독에 심취해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무척 싫어하셔서 가족들의 눈을 피해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다는 세계 최고의 암호 퍼즐이 노르웨이 전시관에 전시되고 노르웨이 최고의 천재들이 퍼즐을 풀어보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전시장에 현장 학습을 간 윌리엄이 얼떨결에 암호를 풀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호를 풀어요. 그날 저녁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은 내일 당장 이사가야 한다며 짐을 싸는데 그날 밤 사람인지 괴물인지 로봇인지 모를 것들이 윌리엄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